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의 기본 문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독학으로 토익 만점까지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정리한 파트 7에 대한 핵심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파트 7은 5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일 지문 10개에 29문제가 나오고, 다중지문 5개에 25문제가 나오는데요. 지문과 함께 나온 문제를 푸는 유형입니다. 지문 유형으로는 메일이나 편지, 회람, 공지, 그리고 광고나 기사, 대화, 양식 등이 주로 나옵니다. 문제 유형은 지문의 주제나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가 있고, 정답의 단서가 지문의 부분에 있는 문제와 정답의 단서가 지문의 전체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의 흐름을 파악해서 제시된 문장을 넣는 문제와 대화문에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가 있고, 지문에 나온 특정 단어와 문맥상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고르는 동의어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지문에서 단서가 여러 지문에서 나오는 연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 유형별로 풀이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주제 목적 문제는 첫 번째 단락을 읽고 보기를 확인하거나 보기의 키워드를 파악한 후 지문에서 단서를 찾아서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공지글이기 때문에 지문의 첫 번째 단락을 먼저 읽고 풀면 됩니다. 먼저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지글인 것을 확인하고 첫 번째 단락을 해석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아파트 단지의 수도 공급이 차단될 것이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이것은 오래된 배관의 교체를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보기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틀린 보기를 제거합니다. 보기 A는 물 절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거하고, 보기 B는 회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거합니다. 보기 C는 수질 검사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요. 수도 공급이 차단된다는 내용과 착각할 수 있는 함정 보기이고, 보기 D가 필요한 수리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므로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광고문인데요. 광고문의 경우 먼저 보기의 키워드를 파악한 후 지문에서 단서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의 키워드를 확인하면 보기 A는 단골 고객에 대한 혜택이고, 보기 B는 할인된 요금에 대한 것이고, 보기 C는 한정된 할인에 대한 내용이고, 보기 D는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면 연휴 세일에 대한 광고이고, 조리기구에 대한 할인 혜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확인하면 선착순 50명 안에 들면 무료 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전단지를 제시하면 모든 고객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보기의 키워드를 기준으로 지문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아닌 보기를 제거합니다. 단골 고객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보기 A는 제거하고, 할인에 대한 내용은 맞지만 식기 대여에 대한 내용은 아니어서 보기 B도 제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특정 기간에 한정하여 할인가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C가 됩니다. 다음은 부분 전체 문제를 정리해 드릴게요. 부분 전체 문제는 정답의 단서가 나오는 위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답의 단서가 지문의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는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형식으로 나오고, 정답의 단서가 지문의 전체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메일의 수신인이나 발신인 같은 지문에 나오는 주요 대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형식으로 나옵니다. 풀이법은 부분 문제는 문제에서 키워드를 잡고, 전체 문제는 보기에서 키워드를 잡아서 지문을 읽다가 키워드를 포함한 내용이 나오면 보기를 확인해서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직접 문제를 풀면서 풀이하는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문제는 특정 모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이므로 부분 문제이기 때문에 모델명을 키워드로 잡고
모델명이 지문에서 나올 때까지 읽어나가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 가전제품 문의에 대해 감사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수신인이 공기청정기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장은 두 가지 고성능 제품이 있는데 하나는 TR37이고 또 다른 하나는 TR55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키워드로 잡은 TR55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로 돌아가서 보기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보기 A는 작은 공간에 대한 내용이고, 보기 B는 조용하다는 내용이고, 보기 C는 설치에 대한 내용이고, 보기 D는 가볍다는 내용인 것을 확인하고, 문제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을 읽으면서 보기에 나온 내용 중 어떤 것이 나왔는지를 확인합니다. TR55는 원격 제어가 가능해서 버튼으로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조용하게 작동한다는 내용이 나왔으므로 정답은 B가 됩니다. 다음 문제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지문에서 주요 대상인 고객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온 이름이 나올 때까지 지문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웹사이트는 엔터테인먼트 매장이고 음원과 영화 그리고 소설을 제공하는 곳인데요. 고객 이름이 나오고 카트 안에 4개의 상품이 담겨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품명과 이름이 나오는데요. 문제에 나온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 아직 나오지 않아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추가 추천에 대한 내용인데요. 길즈본과 수 필립스의 작품을 좋아하는 고객들이 구매한 상품이 나오고 그 상품이 문제에 나온 폴 포터의 작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폴 포터의 직업에 대한 정보가 직접 나오지 않아서 다른 단서를 찾아야 하는데요. 길즈본과 수 필립스의 작품을 좋아하는 고객들이 폴 포터의 작품도 좋아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길즈본과 필립스의 직업을 확인합니다. 카트에 담은 상품 목록에서 길즈본과 수 필립스를 찾으면 둘 다 녹음한 예술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보기에서 녹음한 예술가와 같은 표현을 찾으면 가수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에 뭐뭐할 것 같은 의미의 most likely 같은 표현이 들어가면 정답의 단서가 바로 보이지 않고 추론을 통해서 풀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는 루네타 실버백의 특징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지문을 보니 루네타 실버백이라는 트럭 판매에 대한 내용이고 중간에 특징이 나오기 때문에 부분 문제입니다. 특징이 나온 부분을 읽기 전에 먼저 보기의 키워드를 확인합니다. 보기 A는 휴대폰이고 보기 B는 내비게이션이고 보기 C는 오디오이고 보기 D는 좌석 난방입니다. 그리고 지문을 읽으면서 보기의 내용이 나올 때마다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좌석 난방이 운전석과 조수석에 모두 있다고 했으므로 보기 D는 맞는 내용이고 내비게이션도 있다고 나오고 스마트폰에 대한 연결 USB도 있다고 나왔으므로 보기 A도 맞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보증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오디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C가 됩니다. 다음 문제는 커밍스 익스프레스 트랜지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지문을 보니 공지의 주체가 되는 회사 이름이므로 전체 문제입니다. 전체 문제는 정답의 단서가 지문 전체에 나올 수 있으므로 먼저 문제의 보기의 키워드를 잡고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보기의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보기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보기의 키워드를 확인하면 보기 A는 운전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보기 B는 회사가 팔릴 것이라는 내용이고 보기 C는 10년간 가격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숫자는 정답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로 꼭 표시해 둡니다. 보기 D는 불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문의 첫 번째 단락을 해석합니다. 10월 1일부터 요금 증가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새로운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노인, 장애인에게 할인을 해준다는 내용이 나오고 5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이해하고 보기에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 관련 내용이 없어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락을 해석하면 10년 만에 첫 요금 인상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기시에 표시한 키워드와 내용이 일치하므로 정답 후보입니다. 그리고 표시한 다른 보기의 키워드들이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문장들도 계속 해석합니다. 다음 문장을 해석하면 최저 요금을 제공하고 싶지만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추가 수입을 사용할 곳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 나오므로 다른 보기의 키워드들은 나오지 않아서 정답은 C가 됩니다. 다음 문제는 사람이 일하는 곳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문을 확인해 보니 메일의 수신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므로 전체 문제입니다. 수신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먼저 이메일 주소의 뒷부분을 확인해 보면 같은 계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발신자와 같은 소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발신자의 정보를 확인해 보니 도서관 사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확실한 단서를 찾기 위해 지문을 읽어봅니다. 지문의 내용을 확인하면 한 기자가 특집 기사를 쓰는 중인데 그 시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서 오래된 신문 기사와 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 자료실에서 찾아서 스캔본을 제공해 달라는 내용이므로 수신자인 그린 씨는 발신자와 같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됩니다. 다음 문제는 테니스버그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지문을 확인해 보니 테니스버그에 관한 기사이므로 전체 문제입니다. 정답의 단서가 지문 전체에 나올 수 있으므로 문제의 보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기 A와 B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사람 이름만 키워드로 표시하고 넘어갑니다. 보기 C는 탄원서에 대한 내용이고 보기 D는 주차 공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사의 제목을 먼저 확인하면 시내의 주차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새로운 규정으로 적재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레이 스톡스가 주차 위반에 대한 벌금을 증가시킬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레이 스톡스가 나온 보기 A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면 벌금 규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이므로 보기 A는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단락은 그 규정이 강한 지지를 받았는데 지지를 한 사람들은 주차 문제로 고통을 받아온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카페 소유주인 매트 사이먼즈가 적재구역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트 사이먼즈가 나온 보기 B의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단락을 해석하면 과거에 제안됐던 대안은 적재 구간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었는데 추가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에 충분한 주차 공간이 없다고 믿는 지역 사람들이 그러한 규제를 위해 캠페인을 벌였지만 사업주들은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보기 뒤에 키워드인 주차 공간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주차 공간의 크기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적재 구간의 크기를 줄이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D는 틀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 상점과 기업 대표들이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나와서 보기 C는 맞는 내용이고 정답은 D가 됩니다. 그럼 이제 문장 넣기 문제 풀이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문장 넣기 문제는 제시된 문장의 대명사나 관사, 접속 부사가 있으면 단서로 정답을 찾고
없으면 내용으로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제시된 문장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접속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표시해 두고 문장을 먼저 해석합니다. 제시된 문장은 지사를 세울 곳으로 두바이를 선택하는 것은 현명한 조치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번호가 나오면 제시된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서비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 솔루션을 제공하고 국내외 대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효과적인 업무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번이 나왔는데요. 앞부분의 내용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므로 제시문이 들어가기에는 어색해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뒤에 문장을 해석하면 이곳 아랍에미리트의 지사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줄 HR 컨설팅 회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뒤에 문장을 계속 해석하면 귀사와 마찬가지로 영국에 본사를 둔 다른 그래픽 회사가 두바이와 아부다비로 확장하는 것을 도운 적이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오락 및 관광 산업이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번이 나왔는데요. 앞에 나온 내용이 두바이의 지사를 설립하는 결정을 지지하는 내용이므로 결과로서 두바이를 선택한 것은 현명한 조치라는 제시된 문장의 원인이 되어 자연스러움으로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제시된 문장에 단서가 될 만한 단어가 없으므로 내용을 파악해서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제시된 문장을 해석하면 라그랑주 의류가 계속 빠르게 확장한다면 레드클리프시의 목표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문의 제목을 먼저 확인하면 라그랑주 의류가 유럽에 매장을 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피터 레드클리프는 라그랑주 의류의 최고 경영자이고 번창하는 의류 소매업을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과 런던과 파리, 베를린의 유럽 지역의 대표 매장을 열 예정이라는 것을 발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은 새로운 제조 공장과 물류 창고를 짓는 공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들은 대표 매장들의 개점 전에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번이 나왔는데요. 앞에 나온 내용에 의류 매장의 확장과 계획이 나왔으므로 정답 가능성이 있어서 넘어갑니다. 다음 단락은 올해 라그랑주 의류는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고 레드클리프는 가장 최근에 문을 연 회사의 소매점 개장식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드클리프가 언급한 말 사이에 2번이 나오는데요. 제시된 문장은 레드클리프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은 제거합니다. 레드클리프가 말한 문장을 해석하면 우리는 지난 몇 년 사이 전례 없는 성장을 누렸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서 가지는 목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번이 나왔는데요. 앞에 나온 문장의 내용이 빠르게 성장해 왔고 앞으로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문장이 들어가기에 1번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있으므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은 의도 파악 문제 풀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의도 파악 문제는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전후 문장의 맥락을 고려해서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 문제의 의도를 물어보는 문장이 나온 시간이 나오는데요.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문장이 나오는 위치를 찾아서 표시해 둡니다. 그리고 대화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문을 해석합니다. 디나 마킨이 기차의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어서 예정보다 기차가 늦게 출발한다고 말했고 그랜트 발라드가 태우러 갈 시간을 물어보니 디나 마킨이 45분쯤 늦게 도착할 예정인데 올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랜트 발라드가 그 시간에는 주차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서
기차역 앞에 정차하고 있어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의도를 물어보는 문장인 디나 마킹이 말하는 그러면 되겠다는 문장이 나옵니다. 대명사 대시 나왔기 때문에 앞 문장에서 대시 가리키는 것을 찾으면 주차하는 대신에 기차역 앞에 정차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내용인 것을 파악하고 보기를 확인합니다. 보기 A는 태우러 오는 시간에 대한 내용이고 보기 B는 늦게 출발하려는 계획에 동의한다는 내용이고 보기 C는 지정된 주차장을 선호한다는 내용이고 보기 D는 만날 장소를 확실히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기 B는 기차가 늦게 출발했다는 내용과 착각할 수 있는 함정 보기이고 의도를 물어보는 문장 뒤의 내용을 확인하면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탄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만날 장소를 정하고 있는 보기 D가 정답이 됩니다. 그럼 이제 동의어 문제 풀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동의어 문제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문맥에 어울리는 뜻을 찾아야 하므로 보기를 하나씩 대입해서 문맥에 어울리는 단어를 찾으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 문제의 의미를 묻는 단어의 위치가 나오는데요. 지문에 표시해두고 지문을 읽으면서 표시한 단어가 나오면 문제를 풀면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친구가 서비스를 추천했고 구매할 차량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적합한 차량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미를 물어보는 단어를 포함한 문장이 나왔는데요.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문장까지 해석합니다. 하지만 타이트한 예산에 있고 $7,000 이상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쓰인 것을 파악하고 보기를 하나씩 확인하니 보기 뒤에 한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가장 자연스러우므로 정답은 D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연계 문제를 정리해 드릴게요. 연계 문제는 한 지문에 대한 질문이 아니면 연계 문제의 가능성을 가지고 부분 전체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연계 문제가 아닌 질문의 형태로는 문제의 지문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연계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지문에 대한 정보 없이 구체적인 질문이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문제를 풀면서 풀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문제는 공지글과 이메일이 나오고 사람이 쇼핑하러 간 날짜를 물어보는 부분 문제가 나왔는데요. 문제의 지문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연계 문제의 가능성을 가지고 날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풀면 됩니다. 먼저 공지글을 보면 쇼핑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지이고 쇼핑몰이 시에 정기 점검을 받았고 주차 공간을 넓힐 것을 권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사 내용과 공사 기간이 나오는데요. 날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날짜에 표시해 두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사람은 이메일의 발신자이고 고객센터에 임시 주차 조치에 대한 내용을 보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메일의 내용은 오늘 아침에 쇼핑몰에 갔고 재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이 주차장이 폐쇄된 첫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쇼핑몰에 간 날짜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므로 주차장이 폐쇄된 첫날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공지글에서 날짜를 확인합니다. 공지글에서 공사기간이 나온 부분을 확인하면 공사의 첫날은 6월 23일인 것을 알 수 있고 정답은 A가 됩니다. 다음 문제는 공지글과 편지가 나왔고 문제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연계 가능성이 있는 부분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 키워드는 텔테일 북스사의 대표 직원이고 보기가 사람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 이름을 먼저 표시해 둡니다.
먼저 공지글의 작성자가 하단에 나왔고 편지의 수신인과 발신인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문제 키워드인 텔테일 북스사의 대표가 나올 때까지 지문을 해석합니다. 먼저 공지글의 내용을 파악하면 지역사회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고 첫 번째 단락은 예술협회가 예술회관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벼룩시장을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지역 주민들에게 벼룩시장에 내놓을 물품을 기증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기증품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증 물품의 종류에 대한 문의는 마릴린 레이모에게 연락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람 이름이 나왔으므로 표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으면 해리 볼렌에게 문의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새로운 사람 이름이 나왔으므로 표시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편지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먼저 수신자와 발신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수신자 마릴린 레이머는 공직을 두 번째 단락에 나온 기증물품 담당자이고 발신자 팀 카터는 텔레일 북스의 소속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편지의 내용을 파악하면 첫 번째 단락은 책을 기부하고 싶다는 내용이 나오고 책의 종류와 책을 전달할 일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도서 기증 이외에도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도 있다고 나오는데요. 텔테일 북스사의 대표 직원이 연락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 키워드인 텔테일 북스사의 대표 직원이 나왔는데요. 연락할 대상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내용으로 연락을 한다는 단서를 가지고 공지글에서 자원봉사 담당자를 찾으면 해리 볼른인 것을 알 수 있어서 정답은 B가 됩니다. 다음 문제는 양식이 나오고 이메일이 2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사람이 양식에도 나오고 첫 번째 이메일과 두 번째 이메일 모든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전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먼저 확인해서 키워드를 잡아줍니다. 보기 A는 다른 여행사, 보기 B는 지역명인 멤피스를 표시하고 보기 C는 사람 이름인 조이스, 보기 D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표시하고 지문을 읽다가 키워드가 나오면 보기가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 지문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내용을 파악합니다. 첫 번째로 나온 양식은 승객 정보와 항공편 정보가 나오고 피드백 항목이 나왔는데요. 해석을 해보니 기내식 품질에 대한 불만 사항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메일의 수신인 발신인 정보를 확인해보니 항공사에서 불만 사항을 작성한 에벌리에게 쓴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작성한 사람이 문제의 보기 C에 표시한 조이스이므로 보기 C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보기 C의 내용인 조이스를 직접 만난다는 내용을 염두하고 지문을 읽어 나가면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제출한 피드백 양식을 잘 받았고 받았던 서비스에 대한 사과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부정적인 경험을 보상하기 위해서 미국 어디라도 이용 가능한 무료 비즈니스 티켓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기 뒤에 키워드로 표시한 비즈니스 클래스가 나왔기 때문에 보기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보기 뒤의 내용인 곧 비즈니스석으로 여행을 갈 것이라는 내용을 염두하고 지문을 읽어 나갑니다. 뒤의 문장은 무료 티켓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메일은 에벌리가 항공사에서 보낸 이메일에 답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메일의 내용은 불만사항을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조만간 멤피스에 갈 때 제안한 해결책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기 B에 표시한 멤피스가 나와서
보기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할인된 티켓으로 멤피스에 간다는 내용인데요. 항공사에서 제공한 티켓은 무료 티켓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행사를 이용한다는 내용과 조이스를 만날 것이라는 내용도 틀린 내용이고, 무료로 받은 비즈니스 티켓으로 조만간 여행을 간다는 D가 정답이 됩니다. 파트 7은 한 지문에 여러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문에 나온 문제수에 따라서 문제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